자, 이제는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리프트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마도 외신 그냥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리프트 아마 주 후반부터는 뭐 다들 뭐 리프트가 난리였다라는 것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리프트로 좀 정리를 해왔는데, 우버가 이 차량 공유 서비스 1위 업체이고, 우버는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반면에 리프트는 이런 미국 지역, 특히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죠. 이 리프트가 주가가 36%나 금요일 날 급락을 했습니다. 이 리프트가 2019년 3월에 주식시장에 나스닥 시장에 첫 상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금요일이거든요. 이 리프트 게다가 월가에서 보고서가 한 20여 개가 쏟아졌는데요. 다 하나같이 목표 주가 다 하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도 낮춘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리프트가 뭔가 사고를 쳤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기업 좀 정리를 해보려고 준비했는데, 제가 리프트도 아마 몇 주 전에 주목 2기업에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키방크에서 아마 하면서 오히려 투자 2위 기업이지만 투자 매력은 뭐 우버보다 더 좋을 것이고, 뭐 서부 해안가 이 지역에 아직까지 이게 정상화 안 됐는데 이게 정상화된다고 고려를 하면은 리프트는 더 빠른 실적 개선이 될 것이고, 이게 그때 주요 내용이었는데 어떤 점이 이제 뒤바뀐 건지 그걸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이제 우버에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버를 따라가기 위해서 결국 자신들의 어떤 수익성 악화를 감내해야지만이 이 점유율을 그나마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핵심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버와 리프트 그 사이를 보자면 미국 내에서 차량 공유 이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만 보더라도 격차가 좀 나요. 우버가 74%, 리프트가 26%로 아무리 1, 2위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격차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도 보면 우버가 684억 달러, 리프트는 38억 달러로 거의 뭐 18배 차이가 나는 뭐 이런 차이가 나는 기업인데, 근데 이제 그거 같아요. 1등 기업이 어느 정도 기조를 그려주면서 이렇게 가면 사실 비슷한 느낌으로 따라는 가잖아요, 2위 기업이. 근데 우리 우버도 지난주에 그러니까 리프트보다 하루 전날 실적 발표했는데, 그때 저희가 아마 특징주에서 우버 다뤘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때 거의 매출이 50% 가까이 성장을 했었고, 그때 우버가 자신감을 막 내비쳤었죠. 뭐라고 했냐? 우리는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거를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되게 확인 못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가장 강력했던 분기, 가장 강력했던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던 기억 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리프트도 좋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우려스럽게 나온 거거든요. 자,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 9일 날 장 마감 후에 4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그 영향 금요일 날 이제 받은 거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36% 급락을 한 건데요. 일단 왼쪽 지표로만 딱 보시더라도 이 네모와 요 작대기 있는 부분이 시장의 어떤 예상치들이고 그 동그라미가 실제 실적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는 뭐 다 예상에 부합하거나 실적 가이던스보다 살짝 웃돌게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4분기 보시면 예상치는 여기인데 실제 발표는 뚝 떨어진 적자를 기록한 게 좀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숫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매출 보니까 11억 8천만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21% 증가를 했어요. 자, 우버 48%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매출 성장률 우버의 반토막 정도밖에 안 났죠. 다만 그렇더라도 예상보다는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EPS가 문제인데요. 적자 기록했습니다. 주당 0.74달러, 그러니까 74센트 손실인데 시장에서는 13센트 흑자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게다가 이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EBITDA, 삼각전 이익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주요하게 보는 수익성 지표인데 이게 마이너스 2억 4,800만 달러, 2억 4,800만 달러가 적자를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증권거래위원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이런 보험 준비금에 대한 회계 처리 규제가 아마 약간 변경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우리가 보험 준비금을 이 4분기에 3억 7,500만 달러를 추가로 산정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조정 에비타가 이렇게 2억 4,800만 달러 적자가 난 거야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요거를 그래서 발라내면 오히려 한 1억 2,500만 달러 흑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4분기 조정 에비타 목표치였던 상단 1억 달러보다 오히려 잘 나온 거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보면 조정 에비타 EPS까지 다 이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그냥 4분기 실적은 뭐 그냥 괜찮네, 너무 나쁘지 않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활성 라이더, 그러니까 뭐 고객 수, 사용자 수도 뭐 예상보다 잘 나왔고, 한 명당 이 라이더당 매출도 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딱 보면 그러면 이걸 고려하면 적자 폭이 좀 충격이었지만 이유 있는 적자였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1분기 매출 목표치를 좀 보세요. 9억 7,500만 달러, 4분기보다 훨씬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4분기에 12억 달러인데 1분기에는 오히려 1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고, 시장에서는 10억 9천만 달러 예상을 했으니까 이 예상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매출 목표치를 제시를 했고요. 특히 더 충격, 조정 에비타. 일단 보험 준비금 4분기 때는 그렇다 쳐. 근데 1분기 때도 보니까 500만에서 약 1,500만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가 8,500만 달러였거든요. 격차가 이제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보험 준비금 이런 것도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수익성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뭐 계절성, 1, 2, 3월이잖아요. 근데 얘들은 뭐 차량뿐만 아니라 뭐 자전거, 스쿠터 이런 것도 이제 다 포함이 되는데, 일단 이때에는 추워서 일단 사람들이 일단 외출 자체를 줄여. 외출 자체를 줄이면 뭐 이런 승차 공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거, 그리고 연초 새해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목표들을 세워서 사람들이 많이들 걸어 다녀. 그러면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뭐 그게 자전거라던가 스쿠터에 대한 수요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또 추우니까 뭐 이렇게 얼굴이 드러나는, 공기에 완전 노출되는 뭐 스쿠터, 자전거 수요가 줄 거야라는 게 이제 이유입니다. 그런 계절성. 또 하나는 요금을 인하를 했거든요. 1월부터. 그래서 그 여파가 맞물리면서 이제 수익성이 악화가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이 기업이 어떤 영업 성과에 있어서 이제는 시장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이제 매출과 수익성을 낸다라는 건데, 왜 요금을 갑자기 인하를 했냐? 우버가 1월부터 유료 할증료를 폐지를 했습니다. 사실 우버가 작년 3월 16일 날 이 유료 할증료를 도입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니까 이 운전자들이 유가 부담도 커지잖아요. 연료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유료 할증료를 도입을 해서 고객들에게 그만큼 더 플러스, 우리가 비행기 타면 유료 할증도 부과하듯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유료 할증료를 그런 운전자들에게, 드라이버들에게 뭐 기름 지원료로 좀 제시를 했었는데, 요거를 1월부터 폐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을 인하를 한 겁니다. 우버가. 그러니까는 얘들도 그냥 기본 요금을 인하를 해버린 거예요. 우버가 낮추니까는 낮춘 거예요. 왜? 우버의 이 점유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경쟁 관계를 벌어지지 않고 그나마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버가 낮추면 우리도 낮춰야 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을 낮췄고요. 그리고 피크 시간이라고 한다면 출퇴근 시간에 이 차량에 대한 수요 많은데, 이 시간대에 할증 요금을 그동안 부과했던 것도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금 인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 여파다라고 한 건데, 근데 우리가 지난번 주목 이 기업에서 다뤘을 때 그때 2024년 조정 에비타 목표치가 얘들이 10억 달러거든요. 그러려고 했으면 올해 1분기에 이렇게 낮추면은 이게 목표 달성 어려워지는 건데, 이들이 제시했던 그 성장성에 대한 그런 장밋빛 전망이 이 1분기 목표치에서 그냥 약간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이제 무너져 버린 그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너무 많은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실망을 한 건데, 자, 이제 보고서 제가 한 20개가 쏟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쭉 보시면
가장 충격적인 게 이제 시티그룹입니다. 시티그룹이 당초 목표가가 45달러였는데 이걸 17달러로 목표가를, 이거는 뭐 반토막도 아니죠. 반토막이면 22달러니까 거의 막 한 70% 정도 하향 조정을 해버렸고요. 대부분 그동안 이 리프트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던, 뭐 매수 비중 확대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데가 다 중립으로 투자 의견도 다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 주가 반토막 낸 데가 지금 시티그룹도 그렇고 JP모건도 29달러로 15달러로 거의 반토막 냈고, 트루이스트 증권도 40달러였던 걸 14달러로 낮추고, 월가도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외에 다소 그냥 중립으로 봤던 애들도 목표 주가를 다 낮췄습니다. 뭐 15달러를 11달러로, 20달러를 12달러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오른쪽 리프트 애널리스트들의 그 등급,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 전만 해도 매수 의견이 23곳이었는데 지금 13곳으로 10곳이 매수 의견을 사라졌고요. 이게 다 중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립이 한 달 전에 21곳이었는데 31곳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래가 이제 우버인데, 우버는 사실 지금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리프트와 우버가 같은 방향이 아니라 조금 달라지는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향 조정하면서 했던 그 멘트들, 핵심 내용들을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우버의 지배력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리프트가 우버에게 더 뒤처지지 않으려면 더 낮은 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게 전반적인 이제 월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좀 멘트를 정리를 해보자면, JP 모건의 더그 암무스는 일단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 아까 설명했지만 29달러에서 15달러로 낮췄는데요. 지금 미국은 승차 공유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고 있다. 우버를 보면 알 수 있고 실제 그런 데이터를 보면 승차 공유 시장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있는데 리프트는 이 시장의 회복세마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상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서 우버의 어떤 규모라던가 네트워크가 리프트에게는 이제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리프트에 대한 기대감이 그 서해안 지역이 아직 정상 팬데믹 이전 대비 이제 60%밖에 회복이 안 됐고 다른 지역들은 8, 90% 회복돼서 이게 회복되면 리프트 좋아질 거야라고 했는데 서해안 지역이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뭔가 그냥 기조가 바뀌어버린, 그러니까 정상화 되겠지가 아니라 이 지역은 그냥 이렇게 둔화되는 걸로, 그게 기조가 되고 추세가 되는 걸로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라는 평가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 거고요. DA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도 이쪽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도 뭐 완전히 강등 조치한 곳인데, 여기에서는 우버와의 경쟁을 위해서 결국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은 리프트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리프트가 승차 공유 시장에서 2위는 유지하겠지만 점점 1위와 격차가 커지는 2위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CFRA 리서치의 안젤로 지노는 차량 공유 시장에서 이제 이 성장 측면에서 우버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 우버는 너무 강해지고 리프트는 격차가 벌어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바에서는 더 안 좋게 보는 쪽도 있었어요. 이거는 우버의 경쟁보다는 그냥 이제 자체적인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 같다라는 평가들도 좀 나오는데요. 트루이스트의 요세프 스칼리는 뭐 여기도 40달러에서 14달러로 낮춘 곳입니다. 1월 이후 이 승차 공유 시장의 경쟁이 이제 좀 심화가 되고 있고 가격을 서로 이제 인하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가격 인하로 인한 뭐 매출 성장의 압박 이제 심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1분기에 더 낮아진 그 매출 목표치, 그리고 높은 보험료에 따른 이제 낮아지는 수익, 요걸 고려를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이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버의 이런 경쟁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 리프트의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라고 좀 정리를 했고요. 루프캐피털의 롭 샌더슨 애널리스트도 업황 개선 속에서 나온 너무 실망스러운 수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이건 이제 이게 조금 다른 의견인데, 과거에 공급 부족, 뭐 운전자가 부족했고, 그쵸?
공급 부족 속에서 가격이 운전자가 없으니까 가격이 많이 뛰었었죠. 가격 인플레에 따른 과도한 이익을 봤던 것 같다. 경영진이 결국은 그걸 맹신을 해서 그거에 따른 전략을 세운 게 이제 아닌가 봐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 이후에 막 성장하는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의 왜곡이었던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프트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가장 핫했던 종목인데,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이제 월가에서의 시각이 또 이렇게 바뀌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또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오늘 또 시간을 할애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